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0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 아마존, 알파벳,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차트 먼저 보실게요.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서 이 초록색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거기에 이렇게 그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월요일 날 그냥 바로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치고 더 치고 올라갔는데 237.23까지 갔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바로 빠져내려가서 도지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에서 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밑에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지난주까지 저항선을 작용했던 거에서 오히려 지지선으로 지지받아서 올라갔고 갭상승해서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갭상승해서 다시 빠져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얘를 핑크색으로 바꿔서 이 두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얘는 원래 색깔이었던 뭐 초록색인가요? 이 초록색인가? 뭐 이 정도, 이거 너무 이상하네요. 좀 더 진해야 되네요. 이거 너무 진하고. 이 정도로, 네, 이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살짝 색이 다르긴 한데, 기존에 있던 색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네들 지울게요. 쓸데없는,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여기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요거 다시 요거 해놓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어저스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여기 하나 더 트렌드 라인이 생겨서 지지선이 생기는 거고요. 얘네들 아직 이 노란색 선 남아 있고, 여기에서 올라갔는데 이 핑크색 라인에 걸쳤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핑크색 레벨,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230.23, 이 역사상 고점이죠. 네, 역사상 고점이 살짝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들이 너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들이 너무 길면 얘는 그렇지 않은 놈으로 기준선을 바꿔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왜냐면 이 니들이 길다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히 아웃스탠딩 내지는 뭐 아웃라이어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어떤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 어, 그 역사상 고점 자체는 갱신됐어도 7월 15일에 만들었던 역사상 고점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중요한 레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뭐 아주 난리인 한 주였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상승으로 이제 금요일 날 끝났는데 갭 상승해서 시작했다가 여기죠. 여기서 갭 하락으로 갭 상승이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쭉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갭 상승합니다.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정말 특이한 도지 만들고 나서 갭 하락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또 갭 상승, 크게 갭상승을 했죠.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지지받고 다시 중간쯤까지 올라와서 끝났고 여기서 또 몇 위에까지 갭상승해서 다시 내려왔다 빠져서 여기서 걸쳐 내려오는 그런 식의,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했어도 이 핑크색 라인 안쪽에서 거의 장이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면은 다음 주에서도 이 파란색 아래쪽에서 그리고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애플이 다음 주 그 뭐죠,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죠. 10월
원래는 조금 일찍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실적은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실적은 이번 주에는 딱히 없죠. 아마존이 그 다음 주, 아마존도 다음 주고 이번 주에 있는 게 알파벳 하나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알파벳이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아니고 이번 주 다음 주 돼야 되겠죠? 다음 주가 테슬라 정도가 있겠군요. 테슬라가 수요일에 있고 어, 네, 다 한 주씩 미뤄진 느낌이네요. 네, 원래는 다음 주에 20일 중에 중요한 실적들이 몰려 있었는데 다 한 주씩 미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 선물 차트 할 때 다음 주에 실적들이 굉장히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적들이 이제 마지막 주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는 주가 아니라서 아마 실적 전에 그리고 딱히 강한 그 매크로도 없죠. 그래서 매크로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테크의 영향을 받는 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애플도 이 안쪽에서 움직여서 언제죠? 다음 주가 28일이니까 28일 이때쯤에 이 사이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9일인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핑크 레벨과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이 둘 다 겹치는 여기까지 이 안쪽에서 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더 빠지게 된다면 여기,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 그래서 핑크색 두 개 위에 하나씩 익스텐디드 된 트렌드 라인 하나씩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레벨도 그 오렌지색, 그리고 위에 파란색, 이 세 개의, 하나, 둘, 세 개의 레벨이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 패럴 채널을 뚫고 올라갔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화요일에 쭉 빠져서 내려왔죠. 보시면은 금요일에서 이 위클리 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죠? 종가가 134.80이었는데 시작이 136.47, 2달러 이상이 올라간 상태였죠. 80에서 47이니까 2달러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네, 2달러는 좀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상승해서 올라가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살짝 넷 아래에서 시작을 했는데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 130.75까지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 여기서 갭 상승, 그리고 떨어졌다가 상승, 여기서 갭 상승이 또 컸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고점 깼죠. 그리고 나 역사상 고점 깨고 다시 밀려서 내려왔죠. 여기 뭐 애플이랑 사실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차이는 화요일 날 치고 올라갔던 반면에 물론 그 도지를 만들었지만 애플은 여기서는 그냥 무작정 쭉쭉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결국은 이 치고 올라가서 내려왔고 다시
갭 상승했지만 그렇게 금요일에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그 지난주에 종가를 전주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치고 올라갔다가 훨씬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굉장히 볼라타일한 한 주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클리 차트를 보시면 확실하게 눈에 띄죠. 여기서 꾸준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주에는 근데 이번 주는 도지를 만드는 그런 위클리 도지가 됐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려드렸던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하지만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에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걸쳐 있고 겹쳐 있고 깨지려다 다시 들어오고 깨지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 거기를 극복하고 다시 끝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의 그 상향 채널을 패러렐 채널의 기준이 이 트렌드 라인이니까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건 옆으로 이렇게 가서 만나건 간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터치를 했죠. 전고점을 역사상 고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점 자체는 갱신했지만 밀려 내려왔으니까 아직도 이 언제죠? 6월 20일에 있었던 고점이 살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향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몰려 있는 그 실적들을 보시면 그 실적들이 이제 언제죠? 10월 28일, 9일 때부터 되는 이 주에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이 주까지는 아마 이 레벨 아래에서 140.71 아래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고 물론 이제 136.15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그렇게 또 지지 저항선으로서 여기선 저항선, 여기선 지지선, 여기선 저항선 했지만 화요일 같은 날에는 그냥 완전히 무시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레벨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레벨은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따라 올라가는 패럴 채널 상한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인가요? 브로드컴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여야 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서 지내겠죠? 네. 지난주 여기까지 그 도지 만들면서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을 못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린 거에서도 못 미쳐서 여기서 다시 밀려서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바로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고 이 밀리는 과정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밀려서 저항받았고 다시 이 핑크색 라인을 기준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시작은 여기서죠. 갭 상승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사실은 지지처럼 보이지만 저항인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일단 치고 올라가서 갭 상승을 해서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둘 다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밑에까지 밀려 내려와서 다시 오르는 과정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죠. 이 핑크색과 내려오는 초록색 다운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핑크색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둘 다에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항을 받은 순간에서부터 더 밀려 내려와서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더 밀려 내려왔지만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그래서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라간 다음에 갭 상승 해버리고 여기에서 이 갭이 아니라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핑크색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시작을 해서 핑크색은 무시당하고 내려온 상황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금요일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핑크색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끝난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한 주에 고점 저점을 형성하면서 내리고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훅 빠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그 웨이브가 되는지를 보실 수 있겠죠. 15분 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11일이니까 14일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초록색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해서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핑크색은 저항선으로는 쓰였지만 크게 작용을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은 이 핑크색이 아니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까지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와중에 여기에서 이 위에까지 있는 61.8% 라인 여기에서 지금 저항받고 저항을 받은 상황.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 61.8%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힘내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이 니들은 무시하고 얘를 아웃라이어 취급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금요일에 지지를 받았다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애들 지우고요. 일단 얘입니다. 얘 지우고 이 위쪽에 있는 거는 그냥 뭐 굉장히 큰 대세 라인은 그냥 놔두고요.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부진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제죠? 8월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힘을 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이 핑크색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크게 영향을 못 받는 상황에서 하나 더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는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으니까 지울게요. 얘는 지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얘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된 상황이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도 이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61.8 라인하고 이 트렌드 라인 두 개,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나중에 쓸 거고, 여기에 이 트렌드 라인에 지금 지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금요일 라인이. 그래서 조금 더 월요일에는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이게 얼마죠? 42.64 요 라인, 요 레벨, 이게 지금 레벨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벨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얘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요 빨간색, 핑크색 요 트렌드 라인도 의미가 지금 그 전주까지는 있었기 때문에 얘도 있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작용을 할 확률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얘가 뚫리면 426.79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뭐 다시 지었습니다만 하나 둘 셋 정도의 저항선이 있고, 밑에는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과연 깨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61.8 라인 있고
여기 밑에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으로 일시적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벨 근처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여기까지 하면 여섯 개의 그 지지 저항선들을 가지고서 트레이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영역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은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굉장히 잘 나갔죠. 그래서 신고점 갱신을 하면서 뭐 금요일 날 도지 만들면서 좀 빠졌죠. 그렇지만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월요일까지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이 뭐죠? 185.16 그리고 180.25에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레인지 여기를 꽉 채운 도지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화요일에 엔비디아처럼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깨졌죠. 그래서 깨진 게 컨펌이 된 상태에서 수요일 날도 뭐 두껍긴 하지만 도지라면 도지죠. 도지 만들었고 목요일 날 갭 상승 크게 했는데도 휙 치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상한선 185.16 화요일에 고점에 있는 그 레인지 극복 못하고 도지 만들면서 빠져내려왔고 개상승했지만 빠져내려와서 다시 180.25 라인 안쪽으로 밑으로 쳐졌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 종가보다도 빠져서 장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클리로 보면은 지난주 종가보다 빠진, 그래서 브로드컴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볼라틸리티 자체는 그 전고점 있는 데까지 막 이렇게 오르기도 했지만 빠진 것도 너무 크고 해서 도지가 만들어진 건데 레인지 자체는 이 파란색 두 개에 있었던 이 파란색 레인지 지난주 화요일부터 있었던 전주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있었던 이 파란색 레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은근히 AI 주식이 주 중반 때부터 좀 세게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월화에 빠진 게 많았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합. 그래도 엔비디아는 그래도 살짝 오른 느낌이 있지만 브로드컴은 살짝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 레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뭐 새로 그릴 만한 트렌드 라인,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새로 긋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그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게 브레이킹이 될지. 여기가 브레이킹이 됐기 때문에 일단 상승 모멘텀은 꺾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꺾여서 내려올 것인지 얘를 못 벗어나면 이 파란색 레인지에서 이제 사이드로 레인지 무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 보시면 메타도 이 움직임 자체는 다르죠. 움직임 자체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랑 다르지만 월화수목 다 음봉 만들면서 이 602.95랑 576.88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주는 이 위에 있는 581.43까지 되는 이 레인지였는데 살짝 아래로 시프트가 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니들까지 챙길 필요는 없고 576.88 이 레인지에 갇혔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이게 다운 트렌드냐? 또 다운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다운 트렌드라면 이거에 이렇게 되는 무슨 다운 트렌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각도는 메타 각도인가요? 새로운 각도는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가 뭔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옆으로 가는 사이드 무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레인지 무브 시작할 때는 맨 처음 거는 트렌드 라인이 돼도 두 번째 이상을 했을 때는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트렌드 라인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더 레퍼런스로 그린다고 하면 이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에서 그 저항받는 뭐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파란색 레인지로 보는 게 이 두 개의 파란색 레벨로 레인지를 보고 이제 얘는 조금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지금 수목금은 했기 때문에 일단은 파란색 레인지인데 이 오렌지 라인에서 완전히 눌려 있는 좀 특이한 모양새가 돼버린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대세는 일단 상승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꺾였다 다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꺾였다가 이쯤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사이드로 움직이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여기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정도에서부터 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지금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로 해서 이 1.618 라인, 그래서 이 얘기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기를 0.618, 61.8% 라인으로 했을 때 1에 해당되는 라인이 여기라고 그랬죠.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가 0일 때 원하는 곳의 꼭대기, 지금 여기를 1로 놨으니까 여기를 61.8이랑 이렇게 맞추면 1에 해당되는 라인이 이거라는 뜻입니다. 이 1.618이라는 선이. 그게 이제 피보나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618 선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얘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그래도 얘가 높으니까 이걸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는데 얘를 살짝 바꿔서 이 포인트까지 내리면 지금 여기가 61.8 라인까지 언제죠? 10월 7일의 고점이 61.8 라인이 아닌 거죠. 1.618 라인이. 그런데 얘를 살짝 어저스트해서 여기까지 내리면, 그래서 얘가 누구죠? 539.77에 해당되는 놈으로 하면, 그리고 얘를 200일이 아니라 260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하면 1.618선이 599.79가 되죠.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그랬더니 언제죠? 월요일날 고점이랑 딱 맞아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 월요일 고점이 어디냐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의 고점이기도 하죠. 지금 이거는 이게 만들어진 다음 트렌드 하니까 얘는 맞은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지웠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이 1.618 라인 두 개의 이중 지지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1로 놓는 것보다 얘를 1로 놓는 게 정답이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약간 애매했던 상황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니들이 길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얘나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난번 동영상에서 이거 할까 하지만 그래도 정석대로 제일 높은 걸로 가자 해서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었구나, 역시 늦어 긴 건 아니야, 여기에 있는 이 고점 쓰자 해서 된 게 이걸로 증명이 된 거라고, 그래서 컨펌이 이걸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 나중에 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릴 때 얘를 1로 놓고, 얘죠, 얘를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놓은 다음에 61.8 라인이 어딘지, 그 얘기는 여기 1에 해당되는 이 라인이 어딘지, 이게 중요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539.77, 지금 540.76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 레인지, 요거 얘 아닙니다. 얘 말고 여기에서 있었던 이 레인지, 이 레벨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뭐 그러니까 얘는 그냥 540.76으로 퉁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0.76의 근처가 내려오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쓰일 수 있다. 얘보다. 그래서 얘는 일단 지우고 얘를 더 중심으로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건지 애매할 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를 보고서 다시 리베리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애 지우고 밑에서 내려오는 애 지우고 뭐 얘는 지금 의미 있죠. 얘네들도 다 의미 있는 애들로 바뀌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이 레인지 안쪽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고, 왜냐면 얘가 굉장히 탄탄하게 3번이나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뚫리게 되면 이 다음 레벨, 이 다음 레벨 얘도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지만 그렇게 세게 나온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들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한번 쉬어갈 것 같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 레벨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일단은 이 레인지 안쪽에 있는 거 한 70%, 떨어지는 거 한 30% 본다고 치면, 그래도 떨어질 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레인지 이 레벨들, 이 지지 저항선 다 기억을 하시고, 이 안쪽에서 움직일 때는 뭐 특별한 레퍼런스가 없이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랜덤리 움직일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었나요?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여기 뭐 지난주에 이 핑크색 라인에서 완전히 눌렸다가 월요일에 갭 상승을 거기까지 해서 시작했지만 밀려 내려왔고 도지. 그리고 금요일 날 이 트렌드 라인에 지지받아 다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와서 핑크색 아래쪽에서 또 밀리고,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에도 밀리고 이 핑크색에도 눌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도 눌리고 밑에서 이렇게 지지는 받았지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 핑크색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삼각형 끝날 때쯤에 오르락 내리락, 아마존도 30일인가가 30 그 실적이죠. 그래서 그 실적까지는 간을 볼 것 같죠. 23, 24, 뭐 이거가 끝나고 이제 이거 지나면서 이제 될 텐데,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살짝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뭐 반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렇게 이 안쪽에서 그냥 움직이다가 실적 기다리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28일에 해당하는 주에 결정이 날 것이다 정도로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볼만한 게 없어요. 뭐 여기 트렌드 라인 이런 거 하나 더 그려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게 트렌드 라인 여기에 딱 그려진 게 새로 그린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얘 지우고 얘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게 똑같네. 그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거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있었던 얘를 그리는 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된 상황이다. 살짝 미스가 나긴 하지만 이렇게 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보다는 얘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이 위에 올라가는 거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트렌드 라인이 돼버렸고, 얘도 마찬가지 트렌드 라인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죠.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은 놔둬 볼까요? 어떻게 되나? 뭐 크게 영향 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레퍼런스로 놔둘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지웁시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우고 뭔가 여기서 패러렐 채널 같은 비슷한 건덕지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패러렐 채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가서
여기에 맞추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맞아 떨어질 줄 몰랐네요. 여기에만 맞춘 건데 이 얘기는 여기에 맞춘 게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결론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각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맞아서 패러렐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뭐 그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존이 역사상 고점이네요, 얘도. 예. 그렇지만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일단 올라가는 것 자체가 버거워 보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연두색 라인 안쪽에도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왔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핑크색이 가운데, 연두색의 가운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연두색 그 레인지 위쪽으로까지 올라가면 여기도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패럴 채널 무시하고 깨고 나오게 되면 이 패럴 채널 의미 없을 것이고 이게 이렇게 레인지 무브가 연두색 있는 데서 시작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일단은 상승 모멘텀을 살짝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 트렌드 라인이죠. 트렌드 라인 위쪽 그리고 연두색 레인지 안쪽,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주 실적에서 이제 그 방향을 정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알파벳, 지금 알파벳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그냥 눌려 있다고 보고,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도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거에 다 꼬박꼬박 알아서 잘 눌리고 있죠. 조금 치고 올라갔나 했더니, 지지받고 올라갔나 했더니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양봉 만들었나 했더니 여기서 바로 밀려 내려왔고,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요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밀리고 얘만 빼고는 지금 파란색 안쪽에서 지금 다 눌렸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탈출 시도를 했다가 끌려 내려온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거 아니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걸로 하고요.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요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 저항 받아버리는 모양새가 돼버립니다. 목요일 수요일도 마찬가지. 목요일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중 저항 받았고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탈출하려고 시도했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눌려서 다시 파란색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다? 물론 목요일에 여기서 지지 받았지만 162.68을 뚫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커졌죠. 그래서 일로 내려와서 이 파란색 하한선, 이 파란색 레인지 하한선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에 눌려서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도 눌려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확률이 되게 높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나오면 실적이 알파벳이 다음 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 밀렸지? 테슬라. 어저께 확인했을 때는 다음 주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뭘 잘못 봤나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잘못 본 것 같아요, 제가. 26일. 27일을 한번 볼까요? 혹시 어떻게 돼 있나? 어, 네. 지금 제가 요거 칼렌더를 보고 있는데, 뭐 딱히 안 보이죠? 이건 다다음 주입니다. 알파벳이 29일이군요. 알파벳이 29일이고, AMD 29일이고, 3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를 제가 잘못 봤던 모양입니다. 보시고 목요일에 애플이 있네요. 아마존도 같이 목요일 날 다 끝나고 장 끝나고 나섭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그 10월 마지막 주에 지금 실적 발표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금요일에 뭐 딱히 다른 건 없네요.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닝 칼렌더라고 해서 여기 툴스에 가면 어닝 칼렌더가 있죠. 그 investing.com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닝 칼렌더 뭐 이러면 요것만 보면 그거에 나오고 이렇게 this week, next week 뭐 이렇게 이건 이코노믹 칼렌더. 이코노믹 칼렌더에 홀리데이 있고 어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닝 칼렌더를 보시면 이 어닝 칼렌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툴스의 어닝 칼렌더 이 칼렌더가 이 전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툴스에 칼렌더가 있고 거기에 어닝 칼렌더를 보면 이렇게 어닝 칼렌더가 나온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누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하면 이게 이렇게 쭉 나오고 얘를 마켓 캡 순으로 이렇게 소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는 게 다 마켓캡들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AMD, 비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다시 저는 치울게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은 그 30일 날 실적 나올 때 물론 이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0일 요때까지는 요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트코죠. 네, 코스트코 지금 보시면 8월부터 끝까지 이제 잘 올라갔죠. 9월 중순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때 뭐였죠? 그 FOMC 기준금리 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던 모멘텀이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사이드 무브,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치고 올라갔지만 요 896.67을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서 61.8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면서 끝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 60.8까지 밀려 내려오지는 않고 조금 마일드하게 내려온 정도죠. 그래서 61.8랑 78.6 그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딱히 무슨 레퍼런스 라인이 있는 데서 지지를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를 뭐 딱히 이걸로 저 지지를 받았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다른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줘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또 굳이 이거를 그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깨지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얘도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깨진 다음에 그때 새로 그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게 깨지는 게 컨펌이 되면 그 다음 거 그려보고, 그 다음 게 깨지지 않았으면 그 다음 걸로 유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레인지 무브가 지금 거의 언제죠?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8월 28일이니까 이제 3개월 되려면 조금 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지 무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도 트렌드 라인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이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트렌드 라인은 그리지 않았고, 이 위쪽에 있는 92.63과 873.94 이렇게 큰 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910.16도
나름 의미 있는 레벨인 걸로 보여서 이렇게 그렸지만 얘도 큰 힘은 없다고 보면 얘는 중간선이고 그래서 얘랑 얘의 중간선이고 뭐 이거 92.63 말고 918.93으로 보는 게 더 낫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핑크색 두 개의 레인지 이 레인지 안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중간 라인은 저항선으로 쓰이긴 쓰였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아주 세게 힘이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올라가건 내려가건 이 핑크색 라인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다음 주는 크다.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은 더 늦게 있죠. 11월 말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뭐 고려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다음 주에도 진행될 확률이 높다. 정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차트 분석 이 정도로 마치고요. 뭐, 다음 주에는 큰 매크로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해도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주에 뭐, 커다란, 것들 없습니다. 예? 뭐, 있어 봤자, 봅시다. 같이 보시죠.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뭐, 이게 미국 USA 국기를 봐야 되죠? 뭐 없습니다. 스피킹 하는 거, 뭐 이런 거. 요거 뭐 5일 위클리 5일이고요. 뭐 모기지 있는데 모기지 그냥 그렇고 요것도 뭐죠? 계속 그 인벤토리죠. 5일 인벤토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니셜 잠리수 이것도 위클리. 여기서 뭐 서비스 PMI 있는 거. 서비스 PMI 그냥 그렇고. 뉴세일즈. 뭐 중요한 거 없죠? 딱 보셔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굿즈 오더 뭐 이런 거 큰 의미 없죠.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한 어떤 그 저거가 없습니다. 유럽 쪽 넘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유럽 쪽 넘버들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것도 뭐 딱히 큰 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매크로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주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그 넷째 주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매크로도 별로 없고 테크에 따라서 움직이고 실적도 20일 경에 있었던 게 다 그 이후로 일주일씩 밀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렸고 그래서 마지막 주는 또 그 11월 1일 날 논팜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대선이죠. 예, 7월 11월 첫째 주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레이트 디시전도 있고 뭐 그 10월 말 이번 주는 정말 조용할 겁니다. 21일로 시작되는 주는 아주 조용할 거고 28일로 시작하는 주는 테크주들 어닝 때문에 볼라타일 할 거고 변동성 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대선이 있어서 대선 영향 그리고 FOMC 레이트 디시전 그런 영향으로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테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주니까 테크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잘 하시고 저는 토요일 26일, 27일에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